계속해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단숨에 원내 3당으로 뛰어오른 조국 혁신당 이야기 해보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를 했죠.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한 조국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1호 특검 발의입니다. 헛꿈 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헛꿈 깨시고 본인 수사를 대비해서 빨리 변호인 수임하시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당연히 유효하죠. 네. 법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본회의 통과를 하려면 민주당과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법안을 먼저 이제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가 문제는 민주당과 협력해서 얘기할 것이고요. 자,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이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이 조국 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내용도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라든가 상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인의 의혹 문제라든가 또 자녀의 학업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국민의 상식에 맞춰서 공정과 상식의 수준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채건님, 네. 사실 언론 보도에서 계속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처리, 이 조국 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칫했다가는 이 체급을 키워준다. 한동훈의 체급을 너무 키워주는 게 아니냐 해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뀐 건가요? 이유가 뭐죠? 글쎄요, 근데 아직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박찬대 의원께서 우선순위라든가 상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해 나가야 될 것이다. 네. 그 말은 즉슨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만큼의 속도로 처리할 거냐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할지라도 이게 뭐 당장 22대 국회에서 바로 빠르게 추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당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것은 결국 선명성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조국 혁신당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뭐 반 윤석열, 반 한동훈 이런 기조를 선명하게 가져가는데 이 와중에 민주당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게 된다면 일종의 좀 선점을 당할 수도 있겠다. 네. 대여투쟁 국면에서 선봉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에게 조금 밀릴 수도 있겠다. 네. 지지층 이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 부분을 좀 우려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여투쟁의 기조를 더 가져가야 된다.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 네. 원내대표 그 취임 을 앞두고 나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슈 선점의 이야기와 함께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워낙 지금 지지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커지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과 한동훈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그 내부나 외부 통틀어서 지금 차기 지도자 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네. 또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잡겠다 하는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어떻게 원내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내가 지속 가능한 정당인가를 보여주는 그 사례가 되어야 되는데 네. 마치 특정인을 공격하는 듯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상정하는 거는 우리는 정책도 중요하지 않고 비전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에 대해서 닥치고 공격만을 하는 정당이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국 혁신당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놓고 개인 팬덤 정당이 아니라 정책 정당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특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 특검법이 한 3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고발 사주, 네. 두 번째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 건과 관련돼서 이제 법무부의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나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출마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첫 번째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네. 이것은 사정기관 대검의 간부가 그 검사 출신 국민의힘 후보자를 통해서 고발을 사주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네.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에 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네. 하지만 어쨌든 조국 혁신당의 22대가 시작돼서 이걸 발의를 한다면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는 걸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의원들 개개인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즘 특검법, 특별법이 종류가 워낙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오늘 처리될 예정이라는 점, 이게 가장 중점적인 부분입니다.